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자 벨쌤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조진웅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깊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소년범죄의 본질,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사건부터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등학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후에 본인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조진웅이 그런 과거가 있었더라 보다는 과연 소년범죄의 기록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공인에게도 그 원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제4회와 권리 중에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이 문제가 사실 한 번에 터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소년범죄 기록은 비공개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오늘의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심리학에서는 청소년기를 충동조절 능력이 불안정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엽이 실제로 뇌가 덜 발달해 있고 또래 압력이나 순간 감정에 굉장히 취약한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행동은 성인의 고착화된 행동이랑은 달리,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의 인격과 달리 상황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범죄 행동이 그 사람의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판단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낙인 효과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야, 얘는 나쁜 아이야 라고 낙인이 한번 찍히게 되면 그 사람이 사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취업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막히고 자존감도 무너져.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 오히려 범죄 집단에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결국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체 사회가 더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 범죄 기록이 비공개인 이유, 가해자를 보호하거나 숨겨주려고 한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사회 전체의 안전이나 혹은 경제적인 능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방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원칙이 공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냐라는 또 다른 이슈가 제기됐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받고 사는데 가해자는 지나간 일로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이 맞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튀어 올라온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바로 공인의 책무성입니다. 일반인과 달리 공인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의 과거도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생기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기의 행동을 지금의 인격과 1대1로 연결하는 것을 범죄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약간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맞다, 틀리다,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해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먼저 미국은 책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범죄가 중대하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인 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어요. 장기형이 가능하고 청소년 기록이 성인이 돼서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리다고 봐주는 건 없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반대로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교정 중심적인 소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돼도 미성숙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해요. 처분도 상담, 사회봉사,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하게 삭제됩니다. 독일은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낙인은 범죄를 만든다. 기회를 뺏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해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요. 조금 더 체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가정, 사법, 협력 체계가 조금 잘 이루어져 있고요. 소년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건이 보호 처분, 그러니까 성인과는 다른 보호의 개념에서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록은 철저하게 비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소년범 기록이나 학교폭력 기록이 성인이 돼서 영향을 미치냐? 각 나라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미국은 소위 소년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년 범죄 기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군대 입대, 공공기관 취업, 경찰이나 보안직 같은 분야에서는 소년 기록이 봉인되어 있더라도 특별조회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나 폭력범죄가 있으면 대학 기숙사 배정부터 장학금, 그리고 비자 영주권 심사 등등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위험 관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위험 행동을 했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 이런 기록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스폰서 해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공공의 알 권리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언론이 스스로 그 정보를 알아내서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혹은 정부가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소년법이 굉장히 강해서 소년기 기록은 원칙적으로는 철저히 비공. 그렇다 보니까 일반 기업 취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교사라든지 혹은 아동 청소년과 밀접하게 일하는 직업, 그리고 경찰이나 자위대 같이 공공 직종의 경우에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과거 비행 여부를 확인한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성향이 포함된 범죄의 경우 일본은 최근 재범 방지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직업 제한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거든요. 독일의 소년범죄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제4회화 중심 국가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된 후에는 모든 기록이 삭제됩니다. 일반 취업에서는 절대 열람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관 혹은 공공기업, 정부 관련한 여러 직종에서도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직종, 이때는 추가적인 신원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범의 기록이 이제 연결선상으로 같이 평가되기 때문에 양형의 고려 요인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 가지가 보여요. 한국은 법의 철학 자체는 제4회화 중심, 즉 교정을 중심으로 소년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사회 정서는 처벌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소년 범죄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가? 처벌로 안전을 만들 수 있는가? 교회와 기회로 그 사람이 사회에 더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을 공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 범죄 심리학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년 범죄의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재범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플러스 피해자의 회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이 복잡한 논쟁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